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던 그날, 하은은 오빠의 결혼식장에서 하인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무시하며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시키는 데만 이용했고, 그녀의 존재는 그저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신부인 하윤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하은이에요 라고 선언하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은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빠의 결혼식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오빠 하준은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살아왔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완벽한 아들이었다. 반면 하은은 늘 그림자였다. 부모님은 그녀를 여자애라며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고 결혼만을 바랐다. 하지만 하은은 대학에서 만난 하윤과 사랑에 빠지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다. 하윤은 26살,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하은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다 점점 깊은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하은의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윤은 하준과 결혼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은 가짜였다. 하준은 하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이 결혼식을 연출한 것이었다. 결혼식 당일, 하은은 가족의 명령에 따라 테이블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했다. 하은아, 빨리 와서 이거 치워.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하윤과는 최근에 헤어졌다. 하윤이 하준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은은 충격에 빠져 관계를 끊으려 했다. 우리는 안 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하은의 말에 하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과 짜고 이 결혼식을 이용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하준은 동생 하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결혼을 희생할 각오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은을 지켜봐왔고 그녀의 고통을 알았다. 부모님의 차별, 사회의 시선. 하준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윤에게 약속했다. 식장이 소란스러워졌다. 하윤의 선언 후 부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은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하윤을 바라봤고 하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은아, 나랑 같이 가자. 이 결혼은 쇼야. 하윤의 말에 하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하은은 집을 나왔다. 부모님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그런 애였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를 쫓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하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야? 하은의 물음에 하윤은 미소 지었다. 너 없이 못 살겠으니까.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다음 날 하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 결혼식 소문 들었어? 하은 씨가 속삭임이 들려왔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편견. 그녀는 이제 홀로 서야 했다. 하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클라이언트가 줄어들었다. 동성애자랑 일하기 싫어 라는 메일이 왔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동네. 매일 아침 하은은 출근하며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하윤의 존재가 그녀를 지탱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윤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부모님은 하은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을 끊임없이 했고
오빠 하준은 중재를 시도했다. 부모님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하은은 알았다. 이해는 쉽지 않다는 걸. 하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버린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가혹했다. 지하철에서 손을 잡으려다 주저했다. 사람들이 볼 텐데 하윤은 그런 하은을 안아주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 첫 번째 위기가 왔다. 하은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이러면 가족이 무너져. 어머니의 눈물에 하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하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하은의 대답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그날 하은은 울었다.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윤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부모는 더 보수적이었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했어. 아버지의 호통에 하윤은 반항했다.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항의 대가는 컸다. 부모님은 그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하윤의 디자인 꿈이 위태로워졌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하윤에게 짜증을 부렸다. 왜 그날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삶이 엉망이 됐어. 하윤은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 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하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하윤을 처음 만난 날에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린 하윤을 도와주며 시작된 인연. 그때부터 하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 때문에 숨겼다. 이제 그 숨김은 폭발했다. 하은과 하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둘은 서로의 지지가 절실했다. 하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에 집중 못해라고 말했다.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하은은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 하윤에게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때문에야.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하윤의 상황도 나빴다. 그녀의 디자인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계약을 취소했다. 이유는 이미지가 안 맞아겼다. 하윤은 그것이 핑계임을 알았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관계가 퍼진 후였다. 하윤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며 버텼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을게 그녀의 낙관이 하은을 움직였다.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오빠 하준이 중간에서 노력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하은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부모님은 완강했다. 사회가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집안 명예가 걸렸어. 하준은 지쳤다. 그는 자신의 결혼을 포기한 대가로 가족의 원성을 샀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은은 하준을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둘은 대화를 나눴다. 오빠, 미안해. 내 결혼 때문에. 하준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를 위해 한 거야.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해야 해. 하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형제애가 그녀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그 만남 후 부모님의 태도가 더 강경해졌다. 그들은 하은의 직장에 연락까지 했다. 우리 딸이 이상한 길로 빠졌어요. 이 소식에 하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장이 개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나? 라고 물었다. 하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퇴근 후 하윤에게 달려갔다. 우리 이민 갈까? 여기서 못 살겠어. 하윤은 고민했다. 그게 최선일까? 도망치는 거잖아. 둘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하은은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숨겨왔어. 내 성정체성을 부정하려 했지? 하지만 너를 만나서 깨달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윤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사회가 문제야. 우리는 잘못 없어. 싸워야 해. 다음 날, 하윤은 친구들을 모아지지 모임을 만들었다. 대학 동창들 중 몇몇이 동성애자였다. 그들은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한 친구의 말에 하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적이야 집안 망신 같은 댓글들이 하은의 마음을 찔렀다. 하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출근을 거부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하윤은 걱정하며 그녀를 돌봤다. 일어나, 하은아. 우리가 함께야. 하지만 하은의 반응은 차가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왜 나를 끌어들인 거야? 그 말에 하윤은 상처받았다. 그녀도 지쳤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윤의 내면 갈등이 시작되었다. 반전이 일어났다. 하준이 부모님을 데리고 아파트로 왔다. 대화하자 부모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니? 우리가 잘못 키웠어.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엄마,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윤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대화는 길었다. 부모님은 이해하려 애썼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아버지의 말에 하윤이 나섰다. 사회는 변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날 부모님은 떠났지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다. 생각해볼게. 어머니의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 만남 후 하은과 하윤의 관계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하은은 부모님의 말을 곱씹었다. 정말 사회가 변할까? 그녀는 하윤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조금 떨어져 생각해보자. 하윤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윤은 혼자서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에 짓눌린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하은을 만나 용기를 얻었다. 이제 하은이 흔들리니 그녀도 불안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위기는 고조되었다. 하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업무 적응 부족 질환은 이유였다. 하은은 알았다. 차별 때문이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이제 끝났어. 하윤은 그녀를 안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함께하자.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해고 후 하은은 무기력해졌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하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걱정 마. 내가 버틸게. 하지만 하윤의 피로가 쌓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하은이가 변했어. 나를 탓하는 것 같아. 친구는 조언했다. 시간을 줘. 충격이 크니까. 하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잃고.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하윤과 처음 키스한 날, 비가 오던 공원에서. 그 감정은 진실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만 남았다. 하은은 하윤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윤은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해. 눈물이 흘렀다. 하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현실을 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그날 하윤은 집을 나왔다. 그녀는 호텔로 가서 울었다. 내가 그녀를 망쳤나? 자책이 밀려왔다. 다음 날 하준이 하은을 찾아왔다. 왜 하윤이를 보냈어? 그녀가 울면서 전화했어. 하은은 고백했다. 오빠, 나 무서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견딜 수 없어. 하준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그게 사랑이야. 포기하지 마. 그의 말에 하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윤은 자신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부모님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애랑 끊어. 하지만 하윤은 단호했다. 아니요. 저는 하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인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하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돌아왔다. 그녀는 하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포기 안 해. 하은은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이해하는데 5년 걸렸어. 한 사람의 말에 하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새로운 위협이 왔다. 전 직장 동료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하은 씨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었어. 자풀이 쏟아졌다. 하은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하윤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하윤은 바로 달려왔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다시 화해했다. 화해 후 둘은 계획을 세웠다. 하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윤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늘렸다. 하지만 부모님의 간섭이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집으로 와을 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비었어. 하은은 거부했다. 엄마,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이 사건 후 하은의 결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며 LGBT 권리를 주장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권리가 있어. 글은 퍼졌다. 지지 댓글이 왔지만 비난도 많았다. 하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윤은 하은의 용기에 감동했다. 너 정말 강해졌어.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 한 명이 너희 관계 때문에 나랑 거리 두고 싶어 라고 말했다. 배신감이 들었다. 하은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네 라고 자조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하준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자. 하은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모임 날 긴장된 분위기였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내 선택을 이해하려 해. 하지만 쉽지 않아. 하은은 대답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 하윤도 부모님을 초대했다.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딸의 행복을 바래라고 말했다. 작은 진전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은의 블로그가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단체가 항의했다. 동성애 홍보를 멈춰라. 위협 메일이 왔다. 하은은 두려웠다. 계속할까? 하윤은 격려했다. 내 목소리가 필요해. 블로그 논란 후 하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한 매체에서 LGBT 경험담을 원했다. 하은은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나서면 더 위험해질까? 하윤은 지지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하은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온라인에서 하은 씨 응원해요와 비도덕적 미 섞였다. 하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옳은 길인가? 내면의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하윤의 디자인 사업도 영향을 받았다. 한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의 논란 때문에 계약을 철회했다. 하윤은 화가 났다. 왜 나까지? 하지만 하은을 탓하지 않았다. 우리 함께니까 이 둘은 더 단단해졌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하윤의 부모도 왔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은의 아버지가 말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을 보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덧붙였다. 하윤의 부모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모임 후 하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현실의 압력은 여전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직원으로. 상사가 내 배경을 알아?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무시하며 일에 집중했다. 하윤은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LGBT 테마 패션쇼 이게 내 방식이야. 그녀는 하은을 모델로 세웠다. 쇼 당일 긴장된 하은이 무대에 섰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하은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쇼 후 반발이 왔다. 보수 언론이 동성애 선동시라고 비난했다. 하은의 집에 항의자들이 몰렸다. 나가 소리가 울렸다. 하은과 하윤은 공포에 떨었다. 경찰을 불렀다. 안전이 위협받았어요. 이 사건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하은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하윤은 아니, 더 싸워야 해. 그녀의 결의가 하은을 일으켰다. 둘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인권 침해야. 하준은 다시 도왔다. 그는 미디어에 나서 내 동생을 지지해라고 말했다. 그의 용기에 부모님도 동요했다. 어머니가 하은에게 전화했다. 조심해. 걱정돼. 작은 변화였다. 하은의 블로그는 더 커졌다. 팔로워가 늘었고 후원도 들어왔다. 그녀는 책 출간 제안을 받았다. 내 이야기를 쓰자. 하은은 수락했다. 쓰는 과정에서 과거를 직면했다. 가족의 차별, 사회의 편견. 이게 내 식탁이야. 하윤은 하은의 글을 읽으며 울었다. 너 정말 대단해. 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가족을 상처 주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옳나. 하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하은의 직장 앞에서. 동성애 반대, 피켓이 날렸다. 하은은 출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윤과 함께 대응 모임을 열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우리는 여기 있어. 구호가 울렸다. 시위는 격렬했다. 충돌이 일어났다. 하은은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깨어나 하윤을 봤다. 미안해. 하윤은 괜찮아. 함께야. 이 사건 후 여론이 변했다. 미디어가 하은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인권투쟁이 상징 하은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프라이버시 상실, 지속적인 위협. 회복 후 하은과 하윤의 삶은 안정되었다.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내 경험을 공유해. 하은은 무대에 서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우리는 평등할 권리가 있어.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부모님은 책을 읽고 연락했다. 미안해.
이해하려 할게 하은은 눈물 흘렸다. 하윤의 부모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 하주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다. 너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하은은 오빠를 축복했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하은의 이야기가 법 개정 논의를 촉진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하은은 그 선봉에 섰다. 변화를 위해 싸우자.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하은은 가끔 상처받았지만 하윤의 곁에서 힘을 얻었다. 우리가 이겼어. 둘은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했다. 처음 만난 그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은의 물음에 하윤은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이야기의 끝에서 하은은 생각했다.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고 사랑을 지켰다. 하지만 여전히 물음이 남았다. 가족의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